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대수 일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위상수학에 있는 것들을 좀 토러스에서 살펴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살펴보고 싶은 토러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그 토러스의 정의를 어떻게 줄 거냐면요. 토러스는 면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이니까 뭐 2009만 해도 위도랑 어떤 경도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변수로 표시가 되잖아요. 면이. 물론 3차원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어떤 함수의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 이 어떤 R2 평면의 어떤 오픈셋을 줄 거고요. 그래서 함수는 뭐 보통 뭐라고 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어떤 X 이런 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그래서 X로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R3로 갈 건데 잠시만요. R3로 갈 건데 그 매핑 상태를 저희가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x, y, 뭐 z 이렇게 축을 잡고 여기를 이제 뭐 a, 0,0,0이라고 할게요. a, 0,0,0에서 한 그 r이라는 어, B- B- B라는 어떤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이 있다라고 할게요. B라는 원의 반지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쵸.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저 원 자체의 방정식을 다시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저 원 자체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 A 플러스 B, 잠시만요. A 플러스 B, 어떻게 나올까요? 어, 사인 세타? 저기 어떻게 나오죠? B, 사인, 코사인 U라고 하겠습니다. U, 잠시만요. A, 코사인 B.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한 X축은 코 0, A. 네네네. 사인 네. U.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왜냐면은 X축과 Z축, XZ 평면상에 있고 Y의 값은 없는 원이라서 지금 그런 한 원입니다. 그러니까 XZ 평면상에 있는. 네, 그러면 그 Z 세 번째는 A 플러스가 안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저, 그러네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 B, 사인 U.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되죠?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반시계로 돌려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어, 그럼 다시 a 플러스 b 코사인 u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서 돌려 어떻게 될까? 코사인 u, 코사인 v, 콤마 그다음에 사인 v, 콤마 b 사인 u 이렇게 되나요? 저 하나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네. 그 처음에 이제 정 선생님께서 그 그리신 원이 이제 X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원인 거죠. 네, x축을 기준으로 그쵸. 그러면 저 xz 평면상. 원은 네네. XZ 평면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x고 이게 z.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안 해오고 하는 작업이라서 그냥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두 번째 줄이 맞는 것 같거든요. 혹시 맞나요? 그래서 그, 네, 저는 사실 좀 전에 이거 좀 해보려고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방금 정석 쌤께서는 코사인 V랑 사인 V를 이렇게 뒤에 곱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회전행렬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게 한 단계로 저게 저렇게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전행렬을 붙인 다음에
그 개수를 조금 조절해서 코사인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아, 이래서 이게 붙는구나가 되는데, 근데 정석쌤께서는 저걸 어떻게 바로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저는 그냥 단순히 어, 그냥 그 XY 평면상에서 코사인 사인이 이렇게 이게 XY 평면 위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돌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XY 평면상으로 하면은 그냥 코사인 V, 사인 V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저 지금 얘를 이제 어떤 상수 취급을 하고 얘네들이 음, 이제 고정된 걸 취급을 하고 XY 평면으로 싹 돌려주는 변수가 V인 거죠. 네네네.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U랑 V가 둘 다 0,2파이, 0,2파이에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0,2파이를 다 열린 구간으로 줄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놓고서 2파이, 2파이 해놓고서 근데 이제 여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2파이 곱하기 0,2파이 이렇게 줄게요. 왜냐하면은 그 좀 편의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 자체, 잠시만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Y축 쪽 그 값이 사인 V에다가 A 플러스 B 코사인 U가 곱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인유예요? 아, 그 그러네요. Y, 네, 맞습니다. 이게 돌릴 네네네. 때, 네, 같은 값으로 돌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A 플러스 B 코사인 U 맞습니다. 사인 V 그다음에 B 사인 U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변수 자체가 얘가 이제 반지름처럼 마치 고정이 된 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얘를 이제 어떤 점을 6,V라고 할 때 저 토러스 3차원에서의 토러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잠시만요. 여기서 뭐 얘를 x 6,v는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은 얘에다가 이제 위상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개념은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라는 개념인데 얘는 이제 뭐냐면은 R3라는 위상 공간으로부터 잘 정의되어 있는 이 R3에서의 이 R3는 그러니까 스탠다드 토폴로지 혹은 뭐 가장 일반적인 메트릭 토폴로지라고 해서 그 이제 위상은 어떤 베이시스의 합집합으로 오픈셋이 결정이 되는데 베이시스의 형태가 그냥 어떤 R3 상에 임의의 점이 있으면은 어떤 이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구가 있을 거잖아요. 이미 어떤 입실론 반경으로. 얘네들이 이제 다 베이시스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뭉쳐서 생긴 어떤 뭐 희한하게 생긴 어떤 부피? 뭐 이런 입체 모양? 채워져 있는 거죠. 근데 경계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 토폴로지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 토폴로지라고 하면은 그 거리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써주는 거예요. 거리를 피타고라스 정리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준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의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나열을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무슨 위상이냐? 토로스는 무슨 위상이냐? 위상은 일단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 인 저, R3 뭐 이렇게 오브라고 하는 게 낫겠다. 오브 저 R3의 सब스페이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 네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R3에서인데, R3의 기저가, R3는 일단 매트릭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매트릭을 기반으로 오픈볼을 생각을 해서 그걸 기저라고 생각을 하는 R3에서 서 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정의하고 싶은 건가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라고 하면은 저희가 방금 어떤 만들어낸 이렇게 토러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토러스랑
R3에 어떤 이미 오픈셋이 이렇게 뭐 있을 거잖아요. 얘랑 인터섹션을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것들이 오픈셋이 되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이게 토러스는 좀 복잡하니까 토러스를 확대해가지고 어떤 공면에 어떤 패치를 이렇게 떼온 거예요. 토러스의 일부 패치를 제가 떼왔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어떤 점을 기준으로 R3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생긴 그 오픈볼을 베이시스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랑 이제 교집합이 되는 게 이러한 공면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긴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오픈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서브스페이스의 오픈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들이 결론적으로. R3의 구와 인터섹션을 했을 때 교집합되는 게 이제 오픈셋의 인터섹션은 서브스페이스의 오픈셋이 되고 오픈 베이시스의 인터섹션은 서브스페이스의 오픈 베이시스가 돼서 실제로는 저런 모양들이 이제 서브스페이스의 오픈 베이시스가 되고 그러한 그러한 것들의 유니온으로 만들어진 뭐 예를 들어서 오픈 베이시스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이제 뭐 하나의 일종의 오픈셋이 그냥 되는 거죠 국면 위에서. 그래서 정상님, 네네. 저 혹시 질문이 있는데 저도 그 보통 저희 이제 몇 강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박스 토폴로지랑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얘기할 때 그 R2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그 R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실수가 있고 거기에 스탠다드 토폴로지 있고 거기에 R2의 박스 토폴로지 만들어주고 그것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 S1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다시 이제 프로덕트에서 만들고 이렇게 그 강의에서는 그 영상에서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조금 저도 이제 해보다가 들었던 생각이 뭔가 그림으로서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이게 수식화해서 이 진짜로 이거를 좀 보고 싶다라는 게 생겼는데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뭔가 말씀하시는 게 듣다 보니까 조금 계속 저도 이제 뭔가 그 똑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하다가 그림으로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실제로 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오픈 셋 만들고 그 오픈 셋을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오픈 인터벌로 이제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뭔가 딱 눈에 보이게 오픈 셋이 뭐다라는 게 딱 정의가 가능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답답해가지고 저는 아 이거를 그럼 코션트 토폴로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좀 표현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뭐 아,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만약에 저 오픈 셋이나 뭐 오픈 베이시스 같은 거를 방정식으로 진짜 기술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식으로라던가 아니면 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수해서 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오픈 인터벌을 오픈셋으로 저희가 보고 그걸 통해서 오픈셋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토러스에서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할 때 그게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그릴 수 있으면 좀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하다가 거기서 탁 막혀가지고. 근데 코션트 토폴로지는 보니까 이제 영상에는 없는데 코션트 맵이라는 걸 정의하는 방식으로 가길래 아이 매핑을 통해서 뭔가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그 모양을 수식화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혹시 저는 전공자는 아예 아니다 보니까 그냥 혹시 또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런 걸 좀 보신 적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가능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아는데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오픈셋 지금 그림 그려져 있는 거는 저건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여기에 있는 어떤 R3의 어떤 오픈볼 하나를 잡으면은 사실 얘는 그냥 어떤 구의 방정식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랑 토러스에 대해서 두 연립방정식을 취해가지고 그 연립방정식의 뭐 그 해를 찾으면은 그러면 이제 저게 실제로 기술이 될 텐데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뭐 하나를 잡아서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전체를 다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이것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뭐 이 유를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서 뭐 사실 이런 방법인데 너무 쓰는 게 복잡하고 약간 더럽고 복잡하니까 길고 그냥 이런 식으로 기호화하긴 했는데 맘먹고 하나 잡고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해. 근데 지금 이거는 서브스페이스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외의 방법은 아직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좀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해 주신 그 집합을 읽어보면 쟤네들을 다 유니온을 하면 토로스가 다시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네. 애시당초 이게 T2, T2랑 어떤 U의 인터섹션을 했으면은 저게 애초에 T2의 सब셋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 유니온을 했을 때 이제 아마 T2 토러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서요. 지금 그 그려주신 칠한 부분이랑, 네.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와닿는 것 같아서. 그 막, 막말로 이제 토러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포함해버리는 그냥 어떤 오픈셋을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토러스 인터섹션 하면 그냥 토러스가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전체 집합도 당연히 오픈셋으로서 포함이 된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리고 아마 이제는 좀 제가 슬랙에다 공유를 해야겠지만 프로덕트 스페이스 사실은 S1 곱하기 S1이라는 어떤 프로덕트 토폴로지인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얘가 이제 S1 곱하기 S1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S1에서의 R2에서의 S1을 뽑아요. 그 다음에 R2에서 S1을 뽑아가지고 सब스페이스를 곱하는 거예요. सब스페이스랑 सब스페이스를 곱한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R 곱하기 R에서 R 곱하기 R에서 S 곱하기 S를 뽑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프로덕트 토폴로지인 건데 이건 결과적으로 이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위상적으로 둘이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일반적으로 똑같다는 사실을 뭔가 논리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좀 디스코드에다가 정리를 해서 좀 공유를 해보든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서브스페이스가 그중 가장 네,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기에 있어서 S1이라는 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상 알고 뭐 기저를 알 수 있죠. 위상 알 수 있고 기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또 저는 어떤 적 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토러스를 생각을 할 때 3차원에서 방금 정석 선생님께서 기술해 주신 대로 회전을 시켜서 토러스에 대한 방정식을 얻는다는 게 더 와닿았거든요. 근데 S1 곱하기 S1을 제가 그게 토러스라는 거를 보일 순 없지만 그냥 맞다라는 전제를 믿고 생각을 했을 때 S1을 기술할 때 좌표 두 개가 필요하니까 좌표 두 개가 분명히 필요한데 또 S1을 곱하니까 좌표 두 개를 페어를 또 감싸면은 그러면 그건 진짜 4차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구한 토러스 앞에서 방정식으로 썼을 때는 3차원으로 썼었으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받아들이기에. 네.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이게 호메오몰피즘한 거냐 두 대상이 위상적으로 같은 거냐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R2 곱하기 R2죠. R2 곱하기 R2인데 제가 그래서 R 곱하기 R이래. R2 곱하기 R2고 얘를 이제 쓰는 방식은 그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코사인 U, 뭐 코사인 V, 코사인 U, 사인 U 만약에 그냥 단위원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코사인 V, 사인 V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었던 게 있었잖아. 근데 뭐 저거 A를 뭐 A랑 B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했을 때 진짜 이게 그 전단사가 되고 왔다 갔다가 둘 다 연속 함수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혼자 따로 해보고서 이게 실제로 되는지 좀 디스코드에다가 좀 해서 이것도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토러스에 대한 방정식을 세운 부분 있잖아요. UV를 네네. 이용. 네네. 거기서 U랑 V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됐었죠? 저는 그냥 일단은 0,2 파일을 오픈 인터벌로 곱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둘 다 오픈 인터벌이면 그 뭐라 해야죠? 이게 한 바퀴 돌 때
열리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네, 열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러스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저 패치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열려 있는 거고, 못 채운 거고, 저 라인도.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0과 2파이니까, 이게,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 라인도 사실은 못 채운 거고, 겉에 있는 그 허리띠도 못 채운 거고, 그리고 안에 있는 허리띠도 사실은 이게 못 채우거든요. 안에 있는 허리는 채우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허리띠랑,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세로로 된 이 굴렁쇠랑 바깥에 있는 이 허리띠 이거 둘 다 못 채우게 돼서, 그렇죠. 그렇죠. 못 채우죠. 못 채우고, 잠시만요. 어, 그러니까 지금 0,2파이에서 이, 이 점이, 여기 점이 없는 거고, 음, 그쵸? 여기 점이 없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릴 때도 저기 점이 없는 거니까, 어, 한, 잠시만요. 없고, 다 돌렸을 때, 그쵸? 정확히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이렇게 못 채우는 거죠. 이게 그 굴렁쇠랑 저 바깥 둘레 이렇게 라인을 못 채우는 거죠. 토로스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미분기학에서는 이거를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의 패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x1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x2를 또 다시 함수를 주는데 이거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리고 또 뭐 공간을 좀 다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식으로 겹칠 거잖아요. 그럼 두 개를 이제 합집합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 라인들이 약간 서로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얘를 이제 뭔가 빨간색으로 칠하면은 빨간색은 뭔가 여기는 비어 있지만 여기를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X1이라는 게 저 빨간색이 채우지 못하는 것을 X1이 또 채워주겠죠. 얘가 또 채워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채워주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덕지덕지 붙여서 채울 수 있고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할 때, 어차피 미분기하에서의 어떤 계산을 할 때는, 저 X1이든 X2든 저런 것들을 이제 패치라고 부르는데, 실제 계산에서는 하나의 패치만 저걸 로컬리한 계산을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실제로도, 네, 여기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패치랑, 이 패치들이랑 이런 식으로 계속 다 패치들을 덕지덕지 붙인 거거든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저 패치들의 계산에서만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냥 크로스를 그냥 점선들을 채울 수 있는 걸로. 저 말씀 듣다 보니 궁금해진 점이 이제 UV의 범위를 각각 오픈 인터벌로 주셨는데 클로스 인터벌로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 채울 수는 있어 보이는데, 그게 어, 다 채웠을 때 잠시만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전단사가 깨져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음, 0, 0,0이랑 2파이, 2파이랑 같은 점을 가리키니까. 음, 그러네요. 네네. 얘랑 만약에 찍으면은 둘 다 이제 이 점을 다 찍어버리기 때문에 이 점 찍고 이 점 찍고 그래서 정성님, 혹시 U 하나는 U가 뭐라고 해야죠? 작게 표시된 원의 그 뭐라고 그 그쵸. 각도? 네네. 각도라고 봐야 되고 V가 이제 이제 그 둘러싸고 있는 허리띠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보다 보니까 그냥 곱하셨는데 이게 살짝 저도 그 부분이 갑자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바로 그렇게 곱해서 어떻게 된 건가요?
어, 그 부분이 살짝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혹시 정확히 어떤 포인트인 거죠? 아, A 플러스 B 코사인 U에다가 그리고 코사인 네. V 바로 곱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네네. 아, 그 네. 부분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뭔가 칠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어, 잠시만요. 혹시 제가 여기 지금 이게 칠한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아, 네네. 네, 초록색 이게, 말씀하시죠. 네. 네네, 초록색이요. 그 초록색이 이 파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 파란 색깔 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XY 평면에, 그러니까 Z축을 기준으로 XY 평면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거죠. 네네. Z축으로 기준을 돌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초록 색깔 원은 상수라고 이제 딱 고정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얘네들은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어떤 점을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저 원에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X축으로, Z축으로 이제 회전을 딱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음, 회전 목마처럼 Z축으로 회전을 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Z축을 기준으로 XY 평면 상에서 약간 이렇게 도는 저 파란 색깔 원이 나오잖아요. 음. 그럼 아, 네. 그게 이제 그걸 변수 V로 나타내면 코사인 V, 사인 V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돌려서 이제 XY 쪽에다가 이제 얘가 뭐 반지름 R이 얘가 반지름 R인 거고, 뭐라 그럴까요? 뭐, 그쵸. 얘가 뭐 반지름 R 이렇게 되는 거죠. R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V, R 사인 V, 0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뭐 그런 음. 식으로 채워진 거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저게, 돌렸습니다. 저게 정확히는 사실 A가 그 큰 반지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시만요. A요? A가 네. 큰 반지름이요? 네, 이게 전체 XY 플레인에서 돌아가는 큰 원의 반지름은 A가 되고, 거기에다가 아, 이만큼 더해진 게 최종 반지름, 그러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B 느낌? 뭐, B는 저 작은 중심, 원의 반, 네네. 중심점은 결과적으로 A가 맞지만, 이제 아, 네. 토러스는 이렇게, 네네네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R이 그 아, 큰 반지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도넛의 큰 반지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X 평면, 뭐 Z 평면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점이 뭐 A만큼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린 원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뭐 제가 이 원의 반지름을 B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원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빙글 돌고, 뭐 이런 식으로도 빙글 돌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이 원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Z축을 기준으로 360도를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R이 이제 약간, 그래서 R이 이제 그 A 플러스 B 코사인 U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R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뭐 RU라는 변수를 표현해 줄 수 있겠죠. RU 뭐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RU고 다 RU고 얘네들이 이제 각각 360도씩 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어 이제 저희가 뭐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게 조금 약간 저도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물론 약간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유의미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도 안 해본 것부터 그냥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연속 이런 거 꺼내 볼까요? 연속 이런 이야기 좀 꺼내 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속이니까 저 x. 질문 하나 잠깐 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 저기,
2번에서 오른쪽에는 프로덕트 토폴로지라는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R의 베이시스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이 S1 곱하기 S1의 베이시스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일단 이게 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의 관점이 아예 똑같은 거거든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아예 똑같은 건데 하나는 프로덕트 토폴로지로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R2 곱하기 R2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 볼 거예요. 아니면은 R2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인 S1을 곱해서 만든 프로덕트 토폴로지로 볼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인데 둘이 사실 아예 똑같은 거라서 어떤 걸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자유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그럴까 뭐가 더 편할까요? 서브스페이스가 편한가?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서브스페이스를 프로덕트 곱한 게 곱해서 만든 프로덕트 토폴로지로 보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좀, 네, 더 자세하게 할 얘기들은 있는데 지금 같이 뜯어볼까요? 그냥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습니다. 뭔가 그 그림으로는 저도 이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고 딱 표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 주에는 쿼션트 조금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는지 실제로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네, 저도 한번 그 코션트 토폴로지도 저도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서 S1을 본다라는 거를 그럼 일단 좀 뜯어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R2는 뭐냐라고 했을 때 R2는 뭐 박스 토폴로지겠죠. 그래서 박스 토폴로지를 줄게요. 박스 토폴로지라고 한다는 것은 그 어떻게 준 거냐면요. 저거 자체도 어,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 B 곱하기 뭐 C, D라는 오픈 인터벌들의 곱이라고 하면은 저렇게 생긴 약간 열린 박스가 이 R2에서는 베이시스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이 R1 곱하기 R1인 거잖아요. 이야기를 그냥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정확히 하면은 R1 곱하기 R1인데 R1에서의 어떤 오픈셋 U가 있을 거고 R1에서 어떤 오픈셋 V가 있는데 제가 그냥 그림상 편하게 그냥 오픈 인터벌처럼 약간 쓰면은 이 U 곱하기 V가 베이시스예요. R2의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베이시스예요. 정확히는 R1 곱하기 R1이겠죠. 근데 뭐 R2겠죠. 얘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는 이제 그 R2의 베이시스 오브 R2는 그냥 R1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곱하기 R1의 토폴로지 곱하기 R1의 토폴로지예요. 왜냐면 여기에 뭐 U 같은 게 있을 거고 V 같은 게 있을 거니까 그냥 이거거든요. 이건데 여기로 만들어진 이게 R2의 어떤 베이시스인데 그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라고 했으니까 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랑 이거랑 S1을 이렇게 인터섹션 해주면은 이게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베이시스 오브 S1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좀 약간 어뷰징을 했는데 이거는 집합이고 이건 원소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베이시스 오브 S1이라는 것은 그 어떤 뭐 제가 A라고 할게요. A랑 S1을 인터섹션 한 건데 A는 베이시스 오브 R2, 2 여기에서 뽑은 거를 인터섹션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 A는 뭐냐? 저 A는 다시 말하면은 어떤 R1에서의 U랑 R1에서의 V를 곱해서 만든 어떤 박스처럼 생긴 어떤 베이시스인 거죠. 오픈셋 곱하기 오픈셋을 한 거.
A는. 그, 그래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토러스의 सब스페이스 그거 잡는 거랑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잠시만요. 아, R3에서 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이 네네. 작동 과정이요. 네. 네. 지금 과정은 R4에서 S1 곱하기 S1으로서의 토러스로 지금 뜯어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거 베이시스 잡는 과정이 아까 토러스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결인지, 네, 그게. 네네네. 아까 여기에서의 이 베이시스를 이 잡은 거 있잖아요. 서브스페이스의 어떤 네네네. 그거랑 이제 같은 과정입니다. 아, 그쵸, 그쵸. 네. 네네네네. 같은 과정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상이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저는 위상이 되게 짜증나는 게, 이게 그냥 약간 계속 모음이잖아요. 어떤 집합들의 모임. 자꾸 집합들의 모임이니까 원소 특정 하나를 잡아서 표현하려면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일일이 다 하나씩 표현하는 게 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표현이기 때문에, 뭔가 그냥 자꾸 어떤 오픈셋들의 모임이다. 베이시스들의 모임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되게 추상적인 언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잡으라면 뭔가 잡을 수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정말로 이 오픈셋이 뭐 0,1이었고 얘가 뭐 2,3이다. 그러면은 뭐, 그럼 S1은 그럼 뭐겠느냐 하면, 뭐 얘는 여기 어떤 X, Y인데, 이 X, Y라는 말은 뭐 서치 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x, y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한 녀석들과 합집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어떤 원이 이렇게 있을 테고 원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0,1이 뭐죠? 0,1 그다음에 2,3은 뭐 2,3 뭐 여기쯤에 있겠죠. 그러면은 뭔가 되게 이거 공집합이네요. 그러면. 이거 인터섹션 하면 공집합 나오죠. 그러면 좀 치사하니까 제가 0,1에다가 0,1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0,1이랑 0,1 이렇게 딱 자르면은 뭐가 나오죠? 오픈셋이? 베이시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일단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실성을 딱 뜯어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뭔가 그 어떤 휘어진 라인들이 어떤 오픈 베이시스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그걸 합집합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걸 합집합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오픈 베이시스가 될 수 있죠. 오픈 셋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에 이제 표현에 따라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보이면 되겠지만 너무 일반적이라서 모양은 너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궁금한 게 네, 네네. S1의 정의가 저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집합인 거죠. 네네, 집합입니다. 네, 그래서 S1은 그냥 x, y를 R2에서 먹은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 저도 근데 좀 느낀 건데, 네네, 네네, 그, 이제 고비상 이제 볼 때 이니셜 토폴로지랑 파이널 토폴로지 보잖아요. 그래서 뭔가 실질적으로 계산 레벨로 떨어뜨리려면 함수 사용해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아까 전에도 코션트란 얘기를 들은 게 코션트 맵 자체가 이제 연속 함수보다 좀 더 강력한 조건을 요구하길래 그러면 최소한 연속 함수의 조건은 만족을 하니까 뭔가 좀 계산적인 레벨에서 이제 뭔가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되게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도 나중엔 결국 함수 사용해서 이게 일반화시킨 거에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실질적인 계산으로 갈 때는 함수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저도 이사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그 토러스 위에서 계산하는 거 한번 계속 상상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다룰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좀 이번 주에 저도 많이는 못했는데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렇게 토러스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서 계속 하는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한 과정은 뭐냐면요. S1 곱하기 S1에 있는 토폴로지가 도대체 뭐냐인 거죠. 인 거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S1이 뭐냐라고 한 거죠. 근데 S1은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다. 그럼 S1이라는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는 뭐냐 하면은, 저러한 베이시스로 만들어진 토폴로지다. 저러한 것들의 유니온이 오픈셋인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곱해야겠죠. 곱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좀 리마크를 달면은 그 토폴로지 뭐 S1인데 어떤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을 때 얘는 어떤 유니온 오브 뭐 B죠. 뭐 B는 이제 어떤 인덱스가 있겠죠. 근데 이제 B 알파는 뭐 베이시스 오브 S1에서의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겠죠. 오픈셋들이 이미의 어떤 any 제가 지금 이거 표시한 거는 any union of the 아 그러니까 set of the 그러니까 그 유니온들의 모든 모임인데 그 임의의 베이시스 엘레먼트들끼리의 어떤 유니온들을 전부 모은 집합이 오픈셋이 되는 거. 오픈셋들이 모임이 돼서 그 위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S1 곱하기 S1이라는 것에 이 이제부터는 제가 그냥 S1의 위상을 이런 식으로 그냥 뭐 T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위상 공간으로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노테이션을 표기할게요. 그럼 S1 곱하기 S1이라는 것에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 잠시만요. 근데 이거 좀 안 되겠네. 그냥 써야겠네요. 써야 될 텐데,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얘의 베이시스가 뭐냐면요. 이거의 베이시스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오브 S1 곱하기 S1이 뭐냐면요. TS1 곱하기 TS1이에요. 이건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정의예요. 어떤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정의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X랑 Y라는 두 가지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을 때 우리가 X 곱하기 Y라는 곱집합에다가 프로덕트 토폴로지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정의가 뭐냐면은 정의가 tx 곱하기 ty라는 것이 베이시스로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가 x 곱하기 y 프로덕트 토폴로지 혹은 박스 토폴로지의 정의예요. 그냥 정의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의를 그냥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다시 뜯어보면은 정의니까 만약에 S1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오픈셋을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랑 뭐 이거랑 합집합해서 이게 어떤 하나의 오픈셋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생긴 거랑 뭐 이렇게 생긴 게 두 개가 이게 오픈셋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의 오픈셋이고 여기서의 어떤 오픈셋이죠. 물론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오픈셋들이겠죠. 이거 두 개를 이제 곱한 거죠. 이 U 곱하기 V를 한 게 이거 자체가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돼서 S1 곱하기 S1은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런 것들의 합집합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S1 곱하기 S1의 오픈셋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그게 도대체 실체가 뭔데? 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짜증나는 부분인 거죠. 구체적인 실체를 알려면은 하나를 그냥 잡아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보인 거는 S1 곱하기 S1을 프로덕트 토폴로지로서 지금 규정을 한 거예요. 프로덕트 토폴로지로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S1은 뭐로 규정했죠?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로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루긴 일단 힘들죠. 계산상에서. 그래서 3차원상에 그 아까 X 6, V 있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용이하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S1 곱하기 S1을 그런 함수가 뭔데? 라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줄 수 있죠. X 뭐 6, V를 코사인 U, 코사인 V, 사인 U, 사인 V 이런 식으로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뭐 그럼 얘가 네 이렇게 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저희가 봤던 거는 그냥 이 함수에 대한 어떤 위상을 봤던 거죠 여태까지 지금 한 작업은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본 거는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프로덕트한 건데
근데 이제 그냥 R2 곱하기 R2라는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सब셋으로서 S1 곱하기 S1을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냥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줘버리는 거죠. 애초에 그냥 아예. 그것도 이제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둘은 같은 건데 뭐가 더 표현성이 유일하냐라고 했을 때는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뭐가 편한지는. 네. 그래서 방금 남기민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제안에 대해서 좀 뜯어봤습니다. 아, 네, 구체적으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보다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저희가 S1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로 규정했잖아요. 네. 그걸 보다 보니까는 이 S1 곱하기 S1, 그러니까 뭔가 그게 원이 사이즈가 1인 것 같은데 그거를 곱해서 토로스가 되는 게 음, 편하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 토폴로지가 고무의 그 철학이라고 한다지만 저희가 잡은 베이시스는 다 그 원의 크기가 1인 거에서 잡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프로덕트 시켜서 어떻게 토러스가 됐지? 이런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 3차원에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진짜 모양이 도넛인 거고, 네. 그리고 4차원에서는 이거는 약간 기하학적인 해석이 가미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애초에 이거 자체가 뭔가 이거 코사인 6, 코사인 V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면 어떤 2차원상에 있는 건데 이 2차원상에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차원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약간 이쪽의 원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2차원을 하나 더 확장을 해줘서 그러면 이 원은 이제 코사인 V, 사인 V가 되는 건데 잠시만요. 코사인 6, 코사인 V라고 적었네. 사인인데요. 사인인데 코사인 V, 사인 V 두 가지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을 곱해버린 어떤 약간 추상적인 기하학적인 이해? 약간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S1이 있는데 또 다른 S1이 생겨서 약간 어, 4차원이니까 약간 기하학적인 의미 부여? 기하학적인 해석? 뭐 그런 게 아닌가.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네, 선생님도 코멘트 있으세요? 네, 방금 질문하신 결에서 정말 그게 와닿는 것 같아요. S1 곱하기 S1의 토폴로지를 줄 수 있고, 그거를 뭐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 프로덕트를 해서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줄 수 있다. 뭐 토폴로지를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건 오케이인데, S1 곱하기 S1이 그래서 왜 토러스인데? 라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토러스인지는 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원 두 개가 서로 다른 원 두 개를 이제 동시에 고려해서 만든 뭔가 복합적인 4차원 기하학적인 그게 그래도 납득이 안 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해석은 알겠는데, S1 곱하기 S1을 그래서 토러스로만 봐야 하냐라는 질문에, 제가 아는 토러스는 그 도넛이니까, 그 R3에서의 토러스랑 정말로 같은 토러스인지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해결 과제는 이제 저희한테 남겨진 그거는 이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했던 뭐 그 그 T2라고 할게요. 편하게 R3에서의 T2랑 S1 곱하기 S1이랑 약간 진짜로 호메오몰피즘 하냐. 이거 정도만 확인하면 이제 조금 그래도 약간 그나마 일단은 반박은 1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좀 아마 잠시만요. 좀 카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저게 디기데스 디스커션 언제 열릴지 몰라서 네, 일단 이따 두고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그 다음에 아마 네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게 컨티뉴이티인데 혹시 다른 선생님도 혹시 또 다른 거 있으시면 지금 언제든지 코멘트 해주셔도 저 괜찮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지난주에 교수님이 이사연 선생님하고 저한테 코멘트 주신 게 거의 똑같았는데 연산을 확인하라 하신 게 그 대수적으로 그 연산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 위에서 미적분학을 하라는 건지가
사실 저는 미적분학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는 그 위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미적분학을 그쵸. 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긴 한데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 같진 않고 뭔가 그 대수적인 연산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혹시 연결이 되나요? 정성 그냥 궁금해서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는 아예 모르다 보니까 배수적인 연산이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러스 위에서 어떤 이제 그 토러스 위에 있는 그 원소들 간의 연산이 잘 정의가 되고 그런 것도 혹시 되는지 그냥 궁금해서 음, 잠시만요. 무슨 일이지? 계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범주에서 말씀하시는 건지가 이제 잘 아, 모르겠어요. 그거 네. 적분 계산 같아요. 그쵸.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뭐 그 여기서 그 가우스 공률 계산이랑 가우스 공률의 네. 적분으로 하는 그 가우스번의 정리 계산이라고 저는 들었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그 면적분 계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어, 네, 아, 네, 딴 말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타원 곡선의 예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토로스에서 군이 성립하는 그게 뭐 타원 곡선인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토로스다라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게 왜 토로스로 봐야 하는지, 네, 그거는 그냥, 저도 대수학의 아름다움 때 가장 넘기 힘들었던, 사실은 넘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음, 질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음, 거기서부터는 이제 토러스의 정의부터 되게 난감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C2라는 C 곱하기 C1 곱하기 C1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제 뭐 그래서 C1이 있고 C1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어떤 음, 그러면 이제 뭐 벡터 두 개를 뽑는 거죠. 그럼 이제 벡터 두 개를 갖고서 이제 정수배만큼 뻥튀기 한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주면은 어떤 격자들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 격자 점들의 모임을 제가 뭐 어떤 감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C2 쿼션트 감마가 뭐 토러스의 C2 쿼션트 감마랑 호메오몰피즘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토러스라고 토러스라고 정의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조차 사실은 좀 약간 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왜 타원 곡선이냐도 사실은 좀 정, 네. 사실은 이제 C2 위에서의 어떤 뭐 해집합의 어떤 다항식의 해집합 어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대소하게 난 다음에 엄청 중요한 오브젝트로서 약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했다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호메오몰피즘, 컨티뉴이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호메오몰피즘에 가까운데, 호메오몰피즘이 뭐냐면요. 아까 했던 여기에서 제가 얘네들 모았고, 그 다음에 진짜 R3에서 이거 그렸었잖아요. 이거 두 개가 이제 진짜로 호메오몰피즘 하다 이걸 보여야 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함수 자체는 x6,v가 뭐였죠? 컨닝 좀 하겠습니다. 이거였죠. 뭐야? 좀 복사를 해서 잠시만요. 다시. 뭔가 잠시만요. 왜 복사가 안 되냐? 잠시만요. 복사가 안 돼서 그냥 다시 적겠습니다. 음, 그럼 여기서 그냥 해버리죠, 계산을. 여기서 얘가 지금 연속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 연속 볼 때, 딱 봐도, 오픈셋에 인버스 이미지를 취했을 때 오픈셋이 되는 걸 확인하는 거는 좀 약간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함수의 극한을 보냈을 때, 그게 그 함수 값으로 극한이 딱 가냐, 그 사실을 그냥 좀 이용하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거리 공간인 걸 잘 아니까, 함수의 극한을 보냈을 때 진짜 그 점으로 가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v가 그래서 이제 리미트 6,v가 u0, v0로 가는데 x 6, 6,v라는 함수가 얘가 x u0, v0로 가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될 것 같지 않나요?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보이라고 하면은 그럼 또 해야겠죠. 한 30분 정도 노가다 해야겠죠. 근데 약간 뭔가 될 것 같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 꼭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그냥 오픈셋 하나 잡고 인버스 이미지 오픈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원소 하나하나 다 보는 것보다. 오픈셋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미 오픈셋을 그러면은 잡았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느낀 게, 이게 뭔가 함수 레벨로 내려가서 해야겠다. 계속 이렇게 형상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좀 못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그 후메몰피즘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맵이 어떤 건가요? 지금. 어, 아까 3차원에서 잡은 그 x입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은 x 6, v가 a 플러스 b 코사인 u 사인 v, a 플러스 b 코사인 u 코사 코사인 v죠? 코사인 v 사인 v 코사인 v 사인 v b 사인 u. 예, 이 함수가 이제 연속인 거 보여야 되는데 뭔가 u, v가 u0, v0로 가면은 뭔가 갈 것 같은 느낌이다. 일단은. 그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반대 방향의 거는 저는 이제 바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차라리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호메오몰피즘이니까 이게 연속이고 어떤 함수가 뭐 x가 있다고 할 때 그다음에 x 인버스도 연속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인버스를 보이려면 그럼 역함수를 저희가 뭔가 해야 되는데 역함수를 잡는 게 쉽지가 않잖아. 지금 딱 봐도 역함수를 진짜 매핑 상태로 x 인버스 뭐 6,v 해놓고 하면 좀 약간 너무 또 이것도 약간 좀 그러니까 여기선 저는 그냥 진짜로 이제 오픈셋을 이렇게 잡는 거죠. 오픈셋을 여기선 진짜로 잡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오픈셋을 보냈을 때 뭔가 그냥 대충 한 이쯤 갈 것 같지 않겠느냐라는 잠시만요. 이렇게 보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보냈고 이렇게 보냈으니까 저거는 뭔가 이만큼 되겠다. 뭐 그쵸. 이만큼이 맞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가 되지 않겠느냐. 혹은 뭐 그냥 이게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보냈을 때 얘가 뭔가 여기 다 지워버리고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직관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거를 정말로 해봐라 라고 하면은 저 오픈셋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명을 만약에 하라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명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오픈셋을 잡자. 그게 오픈임을 보이자. 이건 좀 제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속임을 보이려면 진짜 그 입실론 델타 논법을 써가지고 하라면은 뭐 할 수 있겠죠. 그 함수의 연속의 그 입실론 델타 논법을 써서. 근데 저 오른쪽 게 좀 문제긴 하네요. 실제로 논증을 하라고 하면. 그렇고. 네. 그- 그리고 사실은 저게 이제 미분도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U로 편미분하고 V로 편미분하고 그 편미분한 것들이 다 각각 잠시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2차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제가 뭐 R2에서 R3로 가는 함수의 어떤 이러한 유의 함수의 그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를 이제 잘 정의를 해야 되는 건데 뭐 R2에서 R3로 가는 어떤 변수의 미분 가능성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제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어,
인이의 전부 6,V를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미분이라는 그 전미분 혹은 뭐 미분, 디퍼런셜 뭐 그런 것들이 잘 이것도 사실 정의를 까먹었네요. 미분 가능성의 다분서 해석함수에서의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뭔지를 좀 까먹었습니다. 이것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슈- 아, x 잠시만요. 네. x 뭐 R2, R3의 미분 가능성의 정의. 근데 뭐 x에서 p에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좀 퀘스천 마크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근데 일단 저기 미분이 되고 그러면은 뭐 연속이고 미분되고 저 위에서 뭔가 적분 같은 거는 그걸 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런 거 해서 이제 뭐 하고 뭐 미분을 토대로 이제 가우스 곡률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런 거 해서 저 토러스의 가우스 곡률 뭔가 휘어짐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휘어짐이 뭔가 두 개가 약간 좀 하나는 오목하고 하나는 오목 볼록해서 다르고 여기서 뭐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둘 다 약간 지구처럼 구처럼 둥그러져 있는 플러스고 이런 가우스 곡률을 정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토러스에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컨스트럭션 해서 직접 계산해보고 뭐 그다음에 이제 가우스 분해 정리로서 뭐 적분 계산해보고 좀 이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한 5분 이내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하거든요. 한 10분 이내로. 그래서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음, 역함수 연속은 생각이 잘 지금 안 나긴 하는데, 그, 이쪽 방향 연속은 저 x라는 함수 자체가 R2에서 R3로 가는 함수로 봤을 때 연속 함수잖아요. 왜냐면 지금 컴포넌트 펑션들이 다 연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토러스에서 그냥 베이직 오픈셋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 베이직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다 이거를 보이고 싶다면 토러스에서 베이직 오픈셋을 잡았을 때 그러면 그 베이직 오픈셋에 대응하는 R3에서의 오픈 볼이 있잖아요. 근데 걔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인 게 보장이 되잖아요. 왜냐면 저게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다변수 함수로서 이미 연속이 일어나는 건 알고 있으니까. 아, 네. 어떻게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아, 왜냐면 저 A 플러스 B 코사인 U 코사인 V 저거 자체가 연속 함수잖아요. 일단.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지금 컴포넌트 함수들, 그러니까 R2에서 R로 가는 컴포넌트 함수들 자체가 다 연속이고, 그럼 저거 세 음, 개 그쵸, R2에서 그쵸. R3로 가는 거 연속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그 말은 R3에서 오픈셋 잡았을 때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토러스에서 베이직 오픈셋을 생각을 하면 그 토러스랑 어떤 R3에서 오픈볼이랑 교집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토러스에서의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라는 거는 그 R3에서의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랑 똑같은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 한쪽 그러니까 방향. 지금 공간 전체로서 규정을 해주시는 거죠? 네, 왜냐면 제 토러스에서 베이직 오픈셋 정의 자체가 R3의 어떤 오픈볼이랑 교집합으로 정의가 되니까. 음, 그쵸. R2에서 R3로 가는 함수 자체가 연속 함수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저 X 자체가 R2에서 R3로 가는 함수로 봤을 때 연속이잖아요. X라는 함수 자체는 일단은 어, R2의 어떤 오픈 सब셋과 뭐 셋이 도메인인데 이제 그걸 R2로 확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 X의 도메인이 그냥 저 어떤 특정 알투의 सब셋이잖아요. 네. 그, 그래서 이제, 어, R2에서 R3로 매핑이 되는 함수로서 습장에서 정의한 걸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저, R2에 네. 딱 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만약에 R2에서 R3로 가는 함수로서 저걸 보면 연속이고, 그러면 그거를 원래 저희가 알고 있던 UV의 공간으로 리스트릭션을 시켜도 연속이잖아요. 그렇게요. R2에서 R3로 가는 게 연속이다는 어떻게 보장이 되죠? 왜냐면 그 다변수 해석학에서의 저 연속 정의 자체가 성분함수들이 다 네, 연속이면 연속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성분함수들이 그냥 뭐 저 코사인, 사인밖에 없으니까 네, 연속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 일단은 R2에서 R3로 봤을 때 연속이고, 그럼 뭐 아, UV의 U 곱하기 V로 리스트릭션을 시켜도 연속일 거고.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호메오몰피즘인 걸 그냥 감안하지 않고 그냥 연속 자체로는 그냥 연속이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단사에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그 함수의 그, 어, 데피니션 자체만 봤을 때는 연속인 게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다 작용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보여야 되는 게 원투원 원투인 거랑 연속인 거랑 역함수 연속인 거 세 가지인데, 어차피 처음에 저 함수 잡을 때부터 전단사가 되도록 잡았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한쪽 방향 연속은 이거 그냥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함수로 보고 연속인데, 그럼 이거 토러스에서 베이직 오픈셋 잡았을 때 그러면은 그 베이직 오픈셋은 토러스 인터섹션 R3 오픈셋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될 것 같기는 해요. 정확하게 된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좀 약간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신 말은 그 토러스의 베이직 오픈셋을 잡았을 때 걔 인버스 네, 이미지가 오픈이 되냐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네, 토러스 베이직 오픈셋을 생각을 하면 그 네, 반드시 R3에서 오픈셋이 하나 있어야 네, 되잖아요.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 정의상. 네, 그러면은 그 R3에서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만 생각했을 때 네, 걔가 오픈인 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네, 되겠죠.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네. R2에서 R3로 가는 함수로서의 X가 연속이기 때문에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음, 음. 혹시 그럼 가장 핵심이 그냥 저게 맞나요? X 저 식 자체가 연속이니까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사실 아닌가요?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봐서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러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그거 아닌가요? 저 X 자체가 그냥 일단 딱 봐도 그냥 임의의 6,V에 대해서 그냥 연속이니까.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지금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결이? 이미 6,V라는 게 엡실론 네, 이미 6, 델타로서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네. 질문이 이거 같아요. 그 R3에서의 오픈셋이 저 R2에서의 오픈셋이라는 걸 어떻게 보이죠? 말씀하시는 R2가 도메인인가요? 아니면 코도메인? 도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R3에서의 오픈셋이 R2에서의 오픈셋이 된다라는 것을
x라는 함수에 대해서 네네. 혹은 저 도메인에서의 오픈셋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x가 연속함수라는 걸 알면 그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x가 연속함수를 보인다는 게 지금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 오픈셋을 보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x가 그러니까 컴포넌트 펑션들이 다 연속이면 연속이 그 전체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도 네, 이거 뭐 증명을 위상수학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냥 그걸 쓰면은 네.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셋이다라는 걸 보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왜 그렇죠?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다라고 하면은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뭐였죠? 방금 말씀해 주실 때. 아,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 지금 토러스에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네네네. 저 파란색 점선.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저게 토러스 위에서 임의의 베이직 오픈셋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저거에 대한 X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인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저 토러스에서 파란색 점선을 포함하는 어떤 R3에서의 베이직 오픈셋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X가 저 토러스의 오픈셋에서 인버스 이미지를 취한 거랑 저 R3의 베이직 오픈셋에서 인버스 이미지랑 취한 거랑 같거든요. 네. 여기서의 이 어떤 오픈 볼 기준으로 인버스 이미지를 취한 거랑 네. 네네. 같겠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 토러스에서의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건데, 그걸 위해서 저 우선 R3에서 오픈볼을 생각했을 때, 네. 얘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셋이 된다는 거를 보장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저 두 가지가 그쵸. 같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그거는 저 X라는 함수가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그 다변수 함수로서 연속인 거를 보이면 보장이 되잖아요. 얘가 연속인 걸 보면 보장이 된다고요? 네. 맞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네네네. 근데 이게 연속임을 보이면 인버스 이미지가 연속임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 그게 오픈셋이다.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 지금 얘가 연속함수임을 보이면은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셋이다가를 보인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혹시 근데 그렇게까지 돌아갈 필요가 있나요? 왜냐면 이게 그냥 연속이다 했으면 그냥 x가 연속인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연속이라고 하는 맥락은 저 함수를 R2에서 R3로 가는 함수로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R2 지금 도메인이 R2인 건가요? 아, 네, 우선 그렇죠. 뭐 UV로 이제 네. 줄여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코도메인이 지금 저희가 원하는 코도메인은 토러스인데, 네. 근데 저게 코도메인이 토러스인데 저 X를 갖다가 저거 X 성분함수 그냥 사인 코사인이니까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R3에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코도메인을 R3로 봤을 때 연속인 건 맞잖아요. 음,
그렇게요. 네, 근데 그럼 그걸 좀, 토러스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거를 한 거죠. 네네네. 네네네네. 네, 네, 이해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방금 살짝 놓쳤는데, 저 X가 코도메인이 바로 토러스가 아니고 R3로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 X의 성분함수들이 다 뭐 A 플러스 B 코사인, 사인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연속이고, 그래서 저 성분함수들 모아넣어서 R3에 그 R2에서 R3로 가는 다변수 함수로 봤을 때 또 아, 연속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말을 바로 토러스에서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유클리드 공간에서 그 말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토러스 위에서도 말이 되게 그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 정의를 이용해서 하면은 토러스 위에서도 연속 함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네. 집요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해했어요. 네네. 음, 어차피 그 सब스페이스 오픈셋이나 R3에서의 그 오픈셋이나 같은 인버스 이미지를 가지니까 R3에서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인 것만 보이면은 그 सब스페이스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가 똑같은 녀석을 가리키니까 이게 오픈이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좀 듣고 좀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막 다음 시간에는 그냥 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뭐 컴팩트 이런 것도 배우겠죠. 뭐 파이널 이니셜 기대서에서 배우는 것들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 이제 토러스에서 실제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틈틈이 이제 뭐 가우스 커베이처 아니면 퍼스트, 세컨드 펀더멘탈 폼, 가우스분의 정리 이런 것들도 계속 계산 레벨에서도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 스터디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한 2분 내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얼추 이해는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토러스에서의 그 베이시스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S1 곱하기 S1으로 이제 베이시스를 만드는데 이제 이거를 극좌표로 표현하면은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1 곱하기 S1은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S1이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XY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아까 정석 선생님께서 위에 보여주신 것처럼 그 베이스 엘리멘트들이 원에서 일부 호의 일부만 이제 베이스가 되잖아요. 이제 이거를 극좌표로 표현하긴 쉬운데 XY로 표현하기가 좀 되게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이승준 선생님께서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의 엘리먼트들을, 그러니까 오픈셋들을 어떻게 수식으로 뭐 나타낼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건데, 아마 그래서 미분기하에서 코디네이 패치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 토러스랑 어떤 R3의 베이직 오픈셋들의 인터섹션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R2에서의 오픈셋이랑 호메오몰픽한 걔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모아준 게 다 오픈셋이 되는데,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3차원상에서 이렇게 막 휘어있는 애들을 바로 쓰기가 바르게 까다로우니까 음, 걔네들을 다시 한번 R2의 어떤 오픈셋으로 내려가지고 좌표를 UV를 주고 그렇게 해서 다루는 게 미분기하에서 코디네이 패치를 주는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코디네이트 패치를 적용해도 저는 뭐 내용을 하나도 모르지만 그 호메오몰피즘이 계속 유지는 되는 건가요? 네, 코디네이 패치 자체가 호메오몰피즘이 돼요. 음, 한편 이제 코디네이 패치의 정의가 호메오몰피즘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어떤 2차원, 저 3차원 국면에 한해서는 2차원 어떤 오픈셋이랑 홈런 몰피심 하고, 그다음에 뭐 미분 가능하고 또 뭐 음, 그런 등등의 네. 그럼 결국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 아니면 엄청 복잡하게 하거나. 계산하려면은 미적분학으로 계산하려면 그렇게 저런 다변수 해석하기 함수로 다변수 미적분학의 음, 버전의 저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제안을 해서라도.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